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일로 지금 당이 시끄러운데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 기탁금 액수를 놓고 네. 논란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까지 간다 돈 치면 1억 원을 당에 내야 되는 거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결선까지 간다 돈 치면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은 당뇨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하죠. 네. 행사를 치르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서 그 비용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나눠내는 것은 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당이 여력이 있고 최근에 뭐 행사비들이 많이 올라서 외주도 많이 줘야 되고 해서 올린다고 해도 그 전 사례인 지방선거라든지 전 전당대회가 불과 뭐 한 1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비교해 보면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요. 저는 실제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당에서 일정 분납하면 됩니다. 당이 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당에서 좀 책임져 주면 되는데 좀 기계적으로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그게 뭐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현역 의원들은 정치자금 뭐 1억 5천 3억 만들어 놓은 통장에서 아껴 쓰면 몇 천만 원 할 수 있는 돈이겠습니다만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청년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는 부담되죠. 사실은 네. 뭐 당대표 나가는데 1억 그다음에 최고위원 나가는데 5천만 원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냥 등록비예요. 선거 치르는 예. 부대 비용은 또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지금? 네. 캠프 움직이고 지방 다니고 사람 쓰고 하는 비용 다 오롯이 써야 되는데 엔트리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돈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건 네.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조금 더 검소하게 치르고 그리고 당에서 전체 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는 당에서 내겠다. 나머지 50만씩 분담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 비용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그 특수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렇게 내면 됐는데 경선까지 합쳐서. 예, 그보다 이제 인상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정주 기자가 표와 함께 한번 얼마나 이렇게 늘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표를 보시면 표 나오나요? 예, 표 좀 보여주세요. 네. 요 이제 표가 최근 한 그 6년 구도로 사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6년 네. 사이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기탁금이 이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허들 역할도 하죠. 수익자 부담도 있고. 네. 근데 이번 전대만 유독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종 그러니까 이게 예비 경선이 있고 본 경선이 두 번 나눠서 내잖아요. 왜냐면 예비 경선이 많이 컷오프가 네. 되니까. 근데 최종 기탁금이 최고위원은 이번 전대가 5천만 원, 당대표는 1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앞전은 얼마였냐? 바로 앞전에 작년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이 1,500이에요. 총 합계가. 그리고 당대표가 4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1,500에 4천이에요. 최종 금액이. 지금 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쭉 보시죠. 근데 저기가 왜 독특하냐면 특히나 예비 경선 기탁금 있죠. 특히 25년 이쪽 최고위원 쪽 있잖아요. 다 500이에요. 왜냐면 최고위원 난립하거든요. 난립하는데 이번에도 8인 경선 자르듯이 많이 나오면 싹 자르고 들어가요. 그럼 보통은 예비 경선 당대표는 그렇다 치고 좋습니다. 당대표는 보통은 의원들이 조전하니까. 근데 최고위원 측은 100만 원 단위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1,000도 아니고 2,000을 한 번에 올리니까 이건 나오지 말란 소리 아니냐. 이 소리가 바로 나온 거예요. 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 공영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선거 문제. 선거 공영제 해서 일정하게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막 난립해서 막 몇십 나오면 정리가 안 되는 문제인데 일정한 득표율 이하를 받으면 그건 이제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규정을 정하면 사실 난립도 방지하고 그리고 비용을 좀 냈다가 그 일정 득표 이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책임지고 50%든지 100%든지 환원해 주는 이렇게 가면 네. 저는 뭐 충분히 예산도 충분히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고 난립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짧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당이라는 데가 이제 국고보조금도 받고 당비도 그렇습니다. 거두는데 얼굴 당직 선거라는 건 당의 얼굴을 이제 고르는 건데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보존을 해줘도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돈 없어서 출마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특히 이제 설사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통장에 1억 5천이 다 들어온다 한도가 차서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 사무실 운영회의죠. 그다음에 경조사 관련돼서 조기 축기값 나가야 되죠. 뭐 기본 비용이 있는데 등록하는 데만 최고위원 나가는데 비용이 5천 본선까지 한다 5천 들어간다. 캠프 운영한다면
그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어디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인들이나 아니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뭐 손벌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행이 싹 트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비용은 좀 줄이도록 해야죠. 네. 이게 이제 저희 이 시민들이 네.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을 많이 표명하세요. 아, 돈 문제가 아닌 예, 것 같다. 예,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비용이 는다는 게 이제 권리당원 숫자가 늘기 때문에 뭐 모바일 투표든 뭐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당원들이 늘면 당비도 늘지 않나? 그러면 그 재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늘어도 4배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4배가 늘지는 않았는데 왜 기타금은 4배로 늘어날까? 그리고 그 늘어났다고 발표한 시점이 등록 공고가 등록일부터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4배 올랐다는 공고를 해버리니까 출마 준비하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의도성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하나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는 말씀하셨던 선거 공영제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청년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추셨는데 이재명 당대표 다음 지금 이제 당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시던 그 당의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왜 가지? 근데 이걸 선관위가 주도했다면 그 선관위에 또 현역 의원들이 다 계신데 도대체 왜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런 나오고 의문까지 있어요. 갖게 된다는 네, 거고 네, 실제로 네. 보면은 20대 출마자가 우리 당에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후원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네. 사실은 계좌를 닫고 돌려줘야 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처하게 됐는데 우리 네. 정민철 후보 영상 좀 지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후보인 저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기탁금이 원래 5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4배가 인상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공지합니까? 그것도 이틀 전 저녁이요. 하루입니다. 하루 전에 공지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든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 마련해보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눈물로 호소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는 정민철 그 후보의 저런 영상을 보고 좀 어떤 생각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2030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낮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보면서도 많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의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의원 책임은 아니지만 당연히 차기 당 지도부가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30 뭐 지지율이 낮다. 이번에 서울시장 이것 때문에 졌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어떤 문제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총선은 1년 6개월 남긴 마당에 해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이나 저 최고위원들 기탁금 낮춘다고 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2천을 정하더라도 2천만 원이라는 허들을 정하고도 청년 정치인이 많이 도전할 수 있고 청년 정책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왜 2천이 이렇게 결정됐는지를.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드립다 올려놓고 하니까 저런 이제 정민철 후보 같은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만이 청년을 또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뭐 정민철 후보가 꼭 들어와야만이 청년 정치가 되고 정민철 후보가 안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저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저 제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러면 기탁금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뭐 어쨌든 청년까지도 문제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이 전혀 없이 그냥 이거 수익자 부담이니까 이번엔 돈 많이 드니까 한번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내지는 가로치고 요놈들 봐라. 이 내 편 아니면 이번 한번 꺾어놔야겠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몇 개 있죠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전 당에 좀 꼭 제안하고 싶은 게요. 네. 이게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건 전국 선거에서 다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당내 선거지 않습니까? 당내 선거에서 허들을 갖다가 꼭 돈으로 해야 되느냐? 돈으로 안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돈으로 하는 것도 길도 하나 열어놓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당에서 이분이 권리당원으로서 책임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행사했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뭐 지역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토론회나 세미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잘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또 채우면 기탁금을 내지 않더라도 청년이면 열심히 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왔으니까 참작해가지고 선거 자격을 주자.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난립되지 않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그 활동을 하겠어요. 장기간 그런 활동을 지속했다면 당에서 참작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해야만이 당원 주권주의와 1인 1표제도 전 맞다고 봐요. 당원 주권주의가 되려면은 그 권리당원이 당비 1,000원씩 6개월 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로도 권리당원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돼야 또 선순환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냥 급하게 날조된 당원이 아니겠죠.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면. 그래서 이번에 김용 전 부원장의 그 당비 뭐 6개월 미납한 것 때문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보면서도 전 굉장히 한탄스러웠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 권리당원이 되는 요건을 1,000원짜리 6개월로만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요걸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가 당내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지자 중심 정당, 미국식, 네. 유로식 다원 중심 정당. 대중정당 예, 모델. 예. 네. 요 두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섞어서 썼던 겁니다. 음. 섞어서 썼던 건데 지금은 당원 중심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당비 1,000원 이상, 6,000원 내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만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는 제도,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권한을 몰아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권 당선 선거에서 책임당원의 선출 비율이 80%까지 올라갔어요. 민주당은 그게 50%였다가 최근에 70%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권리당원의 다른 범주에서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당내 경선, 공직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션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이렇게 차별이 좀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물론 현행 정치자금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후원회를 열 수 있는 거고 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곱절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 3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거기에 더해서 당직 선거에 입후보를 하게 되면은 또 입후보한 명의의 후원회를 추가로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세물에 보면 4억 5천까지 모금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 당직 후보에 그냥 국회의원 배지가 없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이렇게 모금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기간이나 간격이 짧고, 그리고 이제 정민철 후보처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후원회를 개설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 이런 차별도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도 이제 원회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 허들을 원내 의원들이 좀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 안에 들어가면 나는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벽 쌓고 시작하는 거죠. 사실 뭐 부인하기 어렵죠. 네.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 뭐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어서 이제 2년밖에 안 해서 제가 그 혜택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선배들이 쌓아놓은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 것이고 또 정치자금법을 만들 때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공정성을 강하게 요구했고 맞습니다. 그것을 또 채우다 보니까 그 공정성의 틀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후원회를 만드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후원회 하나 만드는데 제가 골머리를 썩였어요. 그래요? 그 예.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 후원회에도 형식 요건이 있고 후원회장님께서 인감 도장을 뜨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니셔야 되고. 아, 회장까지 또 모셔와야 되니까. 그럼요. 네. 예. 제 후원회장이 여러분 전직 의원도 계셨고 지금은 현재는 우원식 전 의장이신데 국회의장이 인감증명 띄우러 동사무소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져와요? 아,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이상하다. 있습니다. 예. 후원회 통장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정민철 후보가 저렇게 아직 어려서 이런 행정 절차도 모르는 모르는 거죠. 상태에서 네. 그냥 자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정치자금 보이는 맞아요.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을 위한 허들을 많이 만든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 허들에 시민들이 들어오기 좀 야 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 니들도 올라면 좀 고생 좀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 개혁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 안 할 때 사실 시민사회에서 먼저 얘기하고 언론에서 좀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허들 낮춰라. 네.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 허들 뛰어넘게 쉽게 해야지. 니네 어렵게 넘어갔다고 뒤에 오시는 분들도 어렵게 넘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사다리 걷어차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저희 오늘 우리 방송에서 한 번 하고 내일 또 이정조 기자님 질문하는 기자에서 한 번 하면 네. 많은 분들이 모르겠죠. 아무튼 간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많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된다. 생각이 드는 네. 건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도시의 농부님은 정민철 후보는 청년 지명직 가능합니다. 당선 가능성 보고 후보 정해서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토마토 오네어님은 우리 쪽도 3명으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을 2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슈란츠마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사모님이 정청래 후원회장을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